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장미,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가치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슬픔.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? 빨리 털어내고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시나요? 근데요, 만약에 그 슬픔 안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깊은 의미나 심지어 아름다움 같은 게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.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이런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. 홀로 걷는 듯한 그 외로움, 그리고 그 슬픔의 순간들 말이죠. 자, 그럼 먼저 서양에서는 이 깊고 긴 슬픔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봤을까요? 그 그림자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요,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몸 안에 있는 체액의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대요. 그 중에서 검은 담즙이라는 게 많아지면 멜랑콜리, 그러니까 깊은 우울감에 빠진다고 생각했던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이걸 그냥 우울한 상태로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내성적이면서도 뭔가 예술적인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으로 여기기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세기에 이르면 발터 베냐민 같은 철학자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. 이 사람들은 멜랑콜리를 단순한 병으로 보지 않았어요.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의 원천으로 본 거죠.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을 딱 짚어주죠. 가장 심오한 순간은 가장 깊은 슬픔에서 태어난다. 결국 가장 깊은 슬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장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슬픔이 이처럼 깊이와 연결되어 있었던 셈입니다. 자,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? 슬픔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, 바로 한국의 비장미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비장미, 말 그대로 풀면 비극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.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슬픔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요. 바로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. 두 관점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? 서양에서는 슬픔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 비장미는 슬픔을 깊이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경험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네,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비장미라는 감정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한국인의 삶, 그리고 심지어 몸에까지 뿌리내린 그 슬픔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아시다시피 한국의 역사는 수많은 침략과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. 이렇게 반복되는 집단적인 슬픔,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경험 속에서 한이라는 아주 독특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. 이 한이라는 건요, 단순히 원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슬픔을 딛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강인한 의지를 품고 있거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비장미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전통 한의학에서도 이걸 엿볼 수 있는데요. 한의학에서는 감정과 몸을 절대 따로 떼어서 보지 않거든요. 특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을 겪으면 호흡을 담당하는 폐가 상하고 또 폐와 짝을 이루는 대장 기능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봐요. 그래서 왜 우리가 정말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아프기도 하잖아요. 이게 바로 우리 몸이 그 슬픔을 어떻게든 소화해내려고 애쓰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여기 보이는 천추혈 정엄, 특정 혈자리를 눌러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. 이렇게 슬픔을 통해 깊이를 얻는 비장미의 가치는 사실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시대를 뛰어넘어서 정말 지독한 고통을 겪고 그것을 불멸의 예술이나 지혜로 바꿔낸 위대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베토벤을 한번 볼까요? 음악가에게는 정말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을 거예요. 청력을 잃는다는 건. 그런데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합창교향곡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죠. 그의 음악을 들어보면요, 단순히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선 어떤 환희가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. 그는 그 끔찍한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인간이 살아남는 이유를 발견했어요. 그건 바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.
그리고 여기 안네 프랭크가 있죠.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이 어린 소녀는 일기장에 인간의 선함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써 내려갔습니다.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마음만은 진정으로 선하다고 믿는다. 이 문장이야말로 비극 속에서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게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? 자,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.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비장미, 이 비극적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과연 뭘까요? 첫째로, 비장미는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인간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. 그리고 슬픔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그 깊고 오묘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죠. 마지막으로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. 물론 비장미가 고통을 마법처럼 싹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마치 이 무지개처럼 가장 시커먼 먹구름이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그 찬란한 빛, 바로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. 어쩌면 우리가 슬픔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고 어떻게든 없애려고만 할 때 인생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